4월에 터지는 마켓 타이밍 관건을 촉매라고 봤는데 재밌는 게 저희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클론자는 사이클이 이제 반대되는데 이쯤 되면은 그럼 촉매가 하나 터질 때가 돼. 이러다 점도 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좋게 해석하면은 촉매 하나만 터지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첫 번째 시간에는 캠피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롬바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누구 얘기인가요? 전설의 트레이더 중에 한 명입니다. 에리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네. 앞서 롬바론이 이제 장기적인 얘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했다면 이 레리 윌리엄스는 단기적으로도 좋아. 주가가 4월부터 반등할 것 같아. 라고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좋아요. 그 얘기를 4월부터.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 레리 윌리엄스는 제가 이호서 아카데미에서도 과거에 소개해 드린 적이 맞아요. 있는데 전설의 트레이더죠. 1987년 투자 월드컵, 그러니까 실투대회인데 이 실투대회는 뭐 우리나라 실투대회들은 계좌 여러 개 돌리면서 하나 터지면은 뭐 그걸로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계좌 하나만 가지고 1년 동안 쭉 운영해서 그걸로 이제 평가하는 대회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10,000로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10,000,000로 100배를 불린 어마어마한 실적이고, 근데 이제 1987년인데 이때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블랙 먼데이 터지기 전에 $200,000,000였대요. 엄청난 이 인간 돈 복사기의 위력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을 세운 전설적인 트레이더고, 트레이딩 고인물이다 보니까 뭐 윌리엄스 R 같은 지표도 본인이 만들었고 뭐 오실레이터라든지 맥디라든지 이런 거 만든 사람이랑도 친합니다. 그래서 뭐 차트 지표를 만든 거의 뭐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내용에만 핵심 아닐까 싶은데 레리 윌리엄스는 사이클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즈널리티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1년 이 보면은 뭐 4월에 오르고 몇 월 떨어지더라. 근데 그런 거에 거의 시초격 인물이고 뭐 이런 사이클의 대가라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력이 있는데 딸이 이제 영화배우 미셸 윌리엄스거든요. 네네. 근데 이 딸이 고등학생 때 이 딸한테 트레이딩을 가르쳐서 실투대회 우승을 시켰습니다. 여고생을. 대단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23년, 24년 강세장을 예측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연관정만 할 때도 2025년 초반에는 좀 힘들 수 있다. 1분기 좀 힘들 수 있고 변동성 클 것이다. 네네. 라고 예측을 해서 좀 그대로 또 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맞춘 바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내용은 이제 레리 윌리엄스의 최근 영상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4가지 근거가 있다. 이 4가지 때문에 시장이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뭐 원자재에서는 원유는 좀 별론데 금은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 더 좋다. 개별주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어떻게 되고 엔비디아 어떻게 되고 애플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반등의 근거 4가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저평가 상태다. 그리고 내가 돈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스마트머니, 한마디로 이제 기관 자금이죠. 스마트머니가 매집 중이다. 그리고 센티멘트가 시장 심리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매수 신호고, 그리고 이제 사이클의 대가답게 내가 사이클을 보니까 사이클상 상승 신호가 포착이 됐다 라고 해서 이 4가지를 반등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우선 저평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평가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뭐 PER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리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요소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멘텀으로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RSI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갑자기 팔려가지고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본인이 봤을 때,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밑에가 본인이 만든 밸류에이션 지표인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 수준에 지금 다다랐다. 마지막 저평가가 작년 9월이었는데 이 저평가 시기일 때를 보니까 상당히 다 괜찮은 매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때도 저평가였을 때를 보면은 다 괜찮은 매수 자리였다. 내 말이 맞다 이런 느낌이네요. 20년 역시도 다 이게 좋은 매수 자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뜨면 상당히 좋은 매수 자리라는 거다. 근데 지금 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펀더멘탈을 밸류에이션으로 안 하고 모멘텀으로 모멘텀으로 내가 가치 평가를 해봤거든 이런 거잖아요. 야, 근데 이거는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이 들으면 이제 화나는 일이죠. 야, 장난하냐? 야, 지금 모멘텀으로 저평가됐다고? 야, 이게 지금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모멘텀 자체도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트레이더니까 트레이더의 방식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분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워렌 버핏도 모멘텀 투자자다. 왜냐하면 미국이 잘 나갈 줄 알고 계속 산 거다. 미국이란 나라의 모멘텀으로 그냥 가치 평가한 거다. 이렇게 가치 투자한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아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모멘텀 가치 평가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만든 이제 머니플로우 인덱스인데 그 설명을 보니까 우리가 COT 리포트라고 하잖아요. 그 네. 기관이나 각종 주체별로 뭐 옵션이나 선물 포지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분석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매집을 많이 하고 있다 스마트 머니가.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가 과하게 이렇게 매집을 많이 할 때마다 괜찮은 매수 자리였다는 거죠. 상승 신호였다. 22년, 24년도 그렇고 20년 역시도 스마트 머니가 집중적으로 매수했을 때 상당히 네. 좋은 시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밸류에이션과 보면은 스마트 머니가 가격이 하락할 때 스마트 머니가 몰리는 게 상당히 강력한 상승 신호인데 그러네요. 심지어 시장이 저평가다. 한마디로 과대 낙폭 상황에서 지금 기관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상당히 강력한 상승 신호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그 모델에 의해서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센티멘트 인덱스를 보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투자 자문사들의 이 센티멘트를 분석해서 만든 지표인데 보면은 지금 거의 부정의 끝단에 왔다. 근데 거리에 피가 흐를 때 매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센티멘트 인덱스를 보면은 이 너무 과도하게 긍정적일 때 팔고 너무 과도하게 부정적일 때 사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데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대망의 이 사이클입니다. 본인의 사이클을 봤을 때 이 그래프는 이제 다우존스와 빨간색이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만든 사이클 중에 하나인데 한 5, 6개월 주기로 매수 시점이 온다. 근데 사이클상 5, 6개월 주기의 매수 시점이 지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사이클대로 가고 있다. 자기가 2025년을 예측한 사이클이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유료라서 다 공개하진 않았고 일단 1, 2, 3월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갔다. 근데 내 사이클에 따르면 3월 말 4월 초부터 반등한다. 그래서 한 요때쯤 다시 반등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80% 확률의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데 본인 사이클을 보면은 이 빨간색 구간으로 표시된 요게 나올 때마다 요게 나오면 80% 확률로 주식이 상승했다. 지금 요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 역시도 3월 말 4월 초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사이클상 상승 시그널이고 뭐 이게 올랐을 때 이 시그널 왔을 때 다 올랐다. 22년, 23년도 났을 때 올랐고 20년이나 21년 역시도 이 사인이 나왔을 때 오르거나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역시도 뭐 관세 인플레 뭐 불러올 수도 있다. 불러올 수 있다. 치자. 그래도 관세하면 일자리 증가되는 거 아니냐? 일자리 증가는 상당히 좋은 사인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증산 정책이 유가를 하락시킬 텐데 요게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를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원유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도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유가 떨어지니까 인플레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승의 촉매가 종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하락에서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는 경우는 저평가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심리가 팽배했을 때 어떤 이제 심리를 바꿔주는 촉매가 딱 쳐져가지고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는 2022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의 배경에는 분명히 뭐 공급망도 있고 뭐 코로나 때 돈 풀어온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쟁도 있다는 거죠. 전쟁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만드는데 전쟁이 끝나면 이것도 디플레이션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종전되는 것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유가 하락이 또 주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밑에 그래프는 이제 S&P 500이 파란색이고 이 유가가 빨간색인데 이거 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떨어지면은 유가가 오른다는 거고 이게 오르면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데 유가가 떨어질 때 과거 패턴을 보면 주가가 상승했다. 과거에 뭐 2020년대를 봐도 이렇게 됐었고 자기가 유가 사이클을 그려보니까 유가가 하락하더라. 이게 여기니까 올라가면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유가 사이클 봤을 때 유가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럼 주식에 좋다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역시 주식의 호재라고 봤고요. 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금 역시도 주가와 유가의 관계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금 노란색이 금 가격이고 검은색이 이제 유가인데 역시 여기 뒤집어 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똑같이 주가와 똑같이 가고 있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유가 패턴을 보면은 6월 중순에 유가가 반짝하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아마 금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타이밍까지. 근데 이제 유가가 빠질 때 미국 주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논리는 과거에는 이제 원유 수입을 많이 했던 나라니까 싸지니까 이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걸 한번 이제 걸러서 들으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어쨌든 6월 달에 매수 기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본인의 이 밸류에이션 인덱스, 모멘텀으로 만든 이 인덱스를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좋아요. 과대 낙폭이다. 과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스마트머니가 또 매집 중이다. 테슬라를 과도하게.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인이 나왔고, 그리고 테슬라의 이 사이클을 보니까 테슬라의 테슬라도 사이클이 사이클이군요. 이 4월부터 다시 오른다. 테슬라가 이제 상장한 지 한 10년 좀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어치로 사이클을 만들 수 있나 싶은데 어쨌든 사이클을 보니까 이 4월부터 오르더라. 그래서 이 상승 사이 시그널이 다 있기 때문에 테슬라 좋아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뭐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이 본인이 만든 밸류에이션 인덱스로 보면은 지금 과대하게 지금 팔아제낀 상황이고, 기관 역시도 엔비디아를 지금 매집하고 있다. 근데 하나 불안한 점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1월 저점보다 지금 저점을 더 낮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하락이 진행될 때 저점을 지킨, 좀 하락에서 버틴 주식들을 좋아하는데, 엔비디아는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난 이게 조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는 그래도 애플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애플 역시도 엔비디아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저점을 크게 낮추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상당히 좋아 보이고, ASML도 미국 주식은 아니지만 ASML도 저점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모멘텀 가치 평가 뭐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 돌려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XLP ETF라는 것도 추천을 했는데요. 이제 XLP ETF는 이제 필수 소비재로 만든 ETF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 사이클을 보면은 앞으로 4월 초부터 반등하는 사이클이고, 그리고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고 스마트머니가 슬슬 매집 중이다. 그래서 XLP ETF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구성 종목을 한번 보니까 코스트코, 월마트, P&G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P&G나 펩시코나 알트리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소비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안 받고, 코스트코나 월마트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중국 수입 비중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서 좀 버틸 수 있는 회사 아닌가. 그래서 종목 구성을 봐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ETF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낙폭 과대 후 반등이라는 환경이 조성됐다. 여기서 낙폭 과대는 이제 저평가, 반등이라는 환경이 조성됐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마켓 타이밍을 이 4월에 터지는 마켓 타이밍의 관건을 촉매라고 봤는데, 전쟁.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저희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클론자는 보니까 사이클이 이제 반대되는데 이쯤 되면은 그럼 촉매가 하나 터질 때가 돼. 라는 반대로.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재밌는 선 사이클. 그렇죠.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점도 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윌리엄스 이야기까지 뭐 좋게 해석하면은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촉매 하나만 터지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멘텀으로 같이 평가를 해주신 윌리엄스. 근데 이제 좋은 얘기는 이제 4월부터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3월 말을 돌아서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보니까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이 항생테크 밸류에이션보다 더 싸졌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반영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에릭과의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